네, 연일 윤석열 대통령 그 일과 그리고 그 주변의 일들을 공익제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 맡았던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예, 방금 전에 조금 답답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고구마? 네. 예, 뭘 여쭤봐도 답변을 안 하셔서 아마 네, 수사 중이라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많은 정치인,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인정하잖아요. 이거를 특검을 했을 때 네. 본인들 정당을 또 네.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제가 봐도 듭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제 창원에서 뭐 한 5개월 이상 그냥 끓은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5개월이 좀 넘었죠. 실제 앞에 선관위부터 고발 간 걸로부터 거슬러 가면 건 1년 가까이 되는 1년 거죠.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뒤에 이제 또 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중앙지검에서 뭐 창원을 가서 조사를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이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네. 이들이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윤 김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1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본인들을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벌써 한 2달 넘은 말씀인데 김건희 내란 특검은 양보해도 네. 김건희는 양보할 수 없다. 김건희 특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축소해서 명태균 특검으로 그렇습니다. 바꿨지만 그들은 이퀄 김건희 특검이다. 그렇습니다. 198표에서 196표로 줄었죠. 예. 만약에 이번에 이제 또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면 더 줄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영이 무너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유가 있죠. 대선 뒤에 당권이 있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당권에서 물론 네. 무기명이잖아요. 저거는 네, 네, 네. 거부권 행사에서 오면 무기명인데 대체로 안 해서 무기명으로 해도 누가 다 알죠. 반대했는지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정말 박살날 수가 있다. 혹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한동훈계에서 나머지를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뭐 예. 자기들은 이렇게 찬성한다. 어허.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파 위에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내란의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건지 네네. 그리고 여전히 이 내란의 배후는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숨어 있지만 V제로로 다 알려져 버렸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실제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으니 네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마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일단만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이제 12월 3일 정신없이 지나고 12월 4일 새벽에 처음으로 이제 100% 명태균 씨 이 건과 직결될 것이다. 네. 이 비상계엄 준비는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12월 3일 날 버튼을 누른 것은 그게 예.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 특히 제가 이제 11월 21일 날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료 제출을 하고 예. 그 뒤에 11월 24일 날 이제 윤이 김용현 장관을 불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게 다 알려져 이제 뒤에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0% 명태균 씨 거랑 직결될 것이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김건희가 그 조태용 씨한테 문자 보낸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저는 추정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2월 2일입니다. 그 전날이 네. 2일 날 대략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17시 한 50분 경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날 약 12시경에 보도들이 이제 일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상건 변호사가 민주당에도 폰을 줄 수 있다. 예. 시민단체도 줄 수 있다. 예. 국민께 드릴 수 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의 예. 이제 말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도가 뜸하다가요. 예. 아마 언론사 마감 시간하고 그게 맞물릴 것 같아요. 4-5시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직후에 문자 2통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해명 아닌 해명처럼 나온 게 뭐예요? 그 전화번호 바뀐 걸 알려주려고 했다. 아니 그 한 번만 장- 보내면 되지 왜 2번씩 보냈는지. 아니죠. 한 번도 말이 안 되는 게 장 기자님. 예.
평소에 네. 얼마나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전화번호까지. 제 번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알려줘. 제가 장 기자님을 처음 보는데 제 번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면 국정원장과 뭔가 긴밀한 예. 뭔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조태용 뜻이잖아요. 원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다. 네, 네.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면 더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 기억은 안 난다고. 네, 기억 안 예. 난다고 하고 답변을 안 했죠 그날. 맞습니다. 답변을 안 한 이유는 전 간단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 상황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건 추정이지만. 네. 근데 홍장원 1차장께서 어떻게 보면 맥락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그걸 질문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승스님 소신공양 입적할 때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네. 그날 소신공양 안성 7장사에서 소신공양 입적을 할 때 예. 국정원 요원들이 약 70여 명 이상이 출동이 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랬습니다. 내용은 말씀 못 하십니다. 홍장원 1차장은. 그건 국정원 법에도 있고 보안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내용은 못 할 거예요. 출동한 건 이미 뉴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출동했다는 걸 확인을 해준 거죠. 확실하게.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출동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였을까? 대공용이점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찌라시에 많이 도른 내용을 보면 대공용이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의 어떤 여러 어떤 트러블로 많이 찌라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출동해서 뭔가를 수거하거나 문제점을 찾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수거의 대표적인 건 이런 폰이었겠죠. 마지막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게 불에 타서 없어졌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만 어쨌든 그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효능감을 봤을 것이다. 아 새벽에 이렇게도 국정원이 출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렇다고 보면 그 전날 문자를 2통 보냈다. 그러면 그날 뉴스가 집중적으로 나왔잖아요. 또 마침 그날 강혜경 씨 변호인이 PC 돌려달라. 네. 가환부 신청도 한 맞아.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예. 그러니 이거 가환부를 해줘도 민간 포렌식에 의해서 박살날 수가 있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이걸 만약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 줬을 때 전 두 가지의 큰 걱정을 했다고 봐요. 하나는 선거 개입에 대한 거 본인이 8년 구형한 적 있잖아요. 네. 실제 나중에 2년 형이 그게 추가가 됐어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챙피해 영역이 있잖아요. 내 충성을 포함하여 뭐 북악산이 얼리 삐뚤어지고 뭐 뒤에진다 뭐 네. 여러 가지 그 예, 발언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챙피해 영역이 녹취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다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 국정원에 할 수 있었던 말이 무엇일까? 결국 그 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에 대한 이런 부탁이 아니었을까? 뭐 능히 합리적인 추적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폰 회수와 황금 이른바 이제 황금폰과 USB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에 지시하는